경제가 없으면 이혼이 안 돼요. 30분, 1시간 더 해갖고 무슨 대박 나겠습니까? 뭐 팔자가 피겠습니까? 상갓집에 가야 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사양해야 돼요. 남녀 간에 별일 아닌데도 말다툼 하잖아. 그럼 그걸로 헤어질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곧 있으면 이제 5월이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5월이 다가오면 언제나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5월 운세 시간입니다. 이제 5월 운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제는 시간이 돼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된 지도 좀 됐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진짜 멋모르고 할 때도 있었고 이번엔 잘해야지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는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구독자층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잡혀가고 또 제 이 월별 운세에 굉장히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렇게 집도 있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내가 굉장히 신중하게 내가 마음이 그냥 이거 찍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보다는 내가 정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주를 보듯이 어떤 인생을 논하듯이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전에도 항상 그랬지만 또 그 마음이 또 새롭게 해이해질까봐 자꾸 저는 다 잡는 거죠. 이제 요번에도 잘해드려야지. 요번에도 신중하게 보고 잘 설명해드려야지. 이런 생각. 자, 이렇게 해갖고 5월달 운세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만나봅니다. 여름 같아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며칠 사이에. 또한 그리고 기온차가 너무너무 나니까 어느 날은 며칠 동안 요전에 며칠 동안 굉장히 또 추웠어요. 한파도 오듯이. 그랬는데 또 갑자기 또 더워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조속으로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건강 관리 제일 잘 하셔야 돼요. 또한 젊은 친구들도 운동하니 뭐하니 해서 더워하고 다 벗고 다니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입다가 또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그러는데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더운다나 기저질환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고 또 코로나가 이게 많이 저부터도 조심한다고 해도 많이 좀 해이해졌겠죠. 그죠? 네, 나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이래서 이런 걸로 이래서 그런지 이렇게 떨어지질 않네요. 그래서 항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또한 보지 못하고 전국의 어느 신도분이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제 걸 차마 안 보더라도 다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항상 저는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5월 달은 내 운세는 어떻게 될까 해서 다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기대도 해요. 저도 그래요. 이거 월별 운세를 하다 보면은 무슨 때는 다음 달에 어떨까 이렇게 저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자축인묘에서 5월 달 운세 들어갑니다. 자, 항상 시작하듯이 여러분들한테 했듯이 쥐띠 먼저 제일 먼저 합니다. 근데 쥐띠가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달에 5월달 운세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제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쥐띠는 거의 도화가 많습니다. 화계에 도화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 쥐띠이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이나 내가 생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로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주로 유흥 쪽이나 아니면은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쥐띠신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관제가 그나마도 조금 거리가 조금 멀 수 있어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가 걱정이 되니까 뭐냐면은 자영업 하시는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이거 딱 보고 나서 관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관제 들어와 있으면은 5월 달에 조심해야겠구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날이 더워졌으니까는 해도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 손님들도 좀 늦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해가 길어지면 전에 해가 짧았을 때는 빨리 해가 짧으니까 밤이구나 하고 얼른 인식하고 식사라도 하고 가고 뭐라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해가 길어지니까 이 시간 관념이 조금 느슨해져요. 그래서
이게 시간 오버타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관제에 단속에 걸리면 이것도 관제예요. 그래서 이게 얼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쥐띠이신 분들은 관제수가 5월달에는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첫째는 조심하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정부에서는 하는 게 규제돼 있고 나는 벌어먹어야 되니까 또 손님들이 내 마음을 또 안 들어요. 어떤 때는 이것만 먹고 갈게요. 이모 사장님 내가 이것만 먹고 갈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야박하게 밥 먹다가 밥 숟갈 뺏을 수도 없잖아요. 또 술 한잔 오랜만에 만나서 하신다는데 그 식구끼리 와서 맥주 한잔 치맥이라도 하시는데 그거 뺏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 양심에 조금 봐주다 보면은 이게 단속에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쥐띠이신 분들은 이게 관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왜냐면은 요새는 관제가 다른 관제보다는 이 단속의 관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단속에 관제수가 걸리면은 그거 진짜 벌어도 현찮은데 다만 10원짜리 하나라도 내도 나가면 어렵잖아요. 지금은 시기가 시기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관해서 이게 다 단속을 하는 것도 근데 정부에서 이걸 또 안 하면은 이게 코로나라는 놈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우리들의 실생활은 너무 힘든 거 알면서도 단속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어려움이 같이 맞물려 버려. 하는 사람이나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나 서로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빨리 내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이나 내 지인들 주변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답은 지킬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다가 보면은 내가 일부러 솔직한 얘기로 30분 1시간 더 해갖고 무슨 대박 나겠습니까? 뭐 팔자가 피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내가 끝내고 싶어도 그 어떤 사연 때문에 못하면 거기 단속이 걸린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까이 있는 지인분들은 막 울고불고 이거 잠깐 그 사이에 그런 애처로운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벌금을 내겠냐 그랬더니 그걸 단속하는 사람도 그러더래요. 일일이 다 가는 데마다 열이 사람 전부 다 그 이유는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옛말에 틀린 게 없다고 공동묘지에 가면은 이유 없이 죽은 영실들 아무도 없대요. 공동묘지에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답니다. 그랬듯이 단속 나가면은 전부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렇듯이 다 봐줄 수가 없다고.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안 봐주는데. 그래서 그냥 뭐 몇 분 안 되는데도 그냥 벌금이 나오고 과태료 나오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쥐띠신 분들은 어쨌든 5월 달에 관제수가 앞에 서니까는 조심하시라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관제수가 앞에 서니까는 첫째는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나와 또 개인적인 어떤 금전적인 관계로 관제가 또 걸릴 수도 있고 남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조금 고증 섰던 걸로 아니면 옆에서 지켜봤던 걸로 내 관제수로 내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벌금 딱지라도 나한테 나올 수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쥐띠신 분들은 관제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피해 안 보는 걸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혼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이분들도 관제가 그게 되는 들어요. 건가요? 이혼 소송도 그렇죠. 포함이 예, 되는 예. 왜냐면은 요새 안 그래도 뭐 이혼을 제가 해야 되겠냐 아니면 이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문의가 많이 오니까 뭐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0% 이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참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둘만이 만나서 이혼하면 괜찮지만 자식까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린 자식들은 내가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부모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어린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혼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헤어진다는 거를 이 애기들은 굉장히 느낀대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슬픔을 차마 어른들한테 얘기를 할 수 없답니다. 근데 그거를 자식의 그 슬픔의 마음의 그 고뇌를 부모가 안다면은 절대 이혼을 한다는 소리를 안 한대요. 부모들이. 그런데 그걸 다 자식들은 말을 안 하니 그걸 속을 모른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을 했을 때 굉장히
그 마음속에 상처와 고뇌가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관제가 이게 이혼한, 지금 피디님이 얘기했듯이 관제가 없으면 이혼이 안 돼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저 이혼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관제수 없으면 이혼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혼은 정확히 관해서 이거 도장 땅땅땅 찍어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제가 없으면 이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혼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은 관제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관제가 있어야 이혼이 돼요. 근데 정말 뭐 떨어져 있고 뭐 죽이니 살리니 해도 관제수가 없으면 그러면서 지내더라고요. 그냥 이혼 도장 못 찍고 그냥 지나요. 그러니까는 그 이혼도 관제가 꼭 들어와 있어야 이혼 도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월별 운세를 보잖아요. 월별 운세에서 관제수는 그 한 달이잖아요. 근데 이혼 같은 경우는 장기간이 가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데 한 달 자기 사주에 관제가 들어왔을 때 정확히 이혼이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사를 볼 때, 근데 이제 월별로 관제가 들어왔던 거는 이런 거 이제 가벼운 거죠. 가볍다. 여지껏 밀어 왔다가 도장을 안 찍고 있었다. 근데 요때 한 달이니까 요때에 딱 찍을 수 있는 거죠. 요럴 때. 근데 지금 시작해서 관제가 이제 들어왔다서 지금 시작이 이혼 소송이 돼갖고 하는 거는 그건 좀 힘들다고 봐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이혼이 시작하면은 벌써 6개월 이상이 가요, 다. 조정 기간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요. 합의혼도 그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사주 일주에 관제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이혼수에. 그리고 천살과 관제가 들어와 있으면 영탁 없이 딱 이혼이죠.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도 이제 봤을 때 그게 안 들어와 있어, 관제가 안 들어와 있을 때는 이혼 안 하고 그냥 싸움을 하고 찌지고 볶고 해도 그 해가 그냥 지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쥐띠에 관제가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자, 소띠는 올해 그 삼재 나가는 삼재거든요. 나가는 삼재에 이 5월달이 굉장히 좀 힘이 들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5월달이 지나가야 이제 좀 편해져요. 왜냐면은 그 삼재래도 올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 5월달만큼은 몸이 아프든가 내 몸이 건강이 안 좋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내가 상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가집에 가야 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사양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상문이 들고 이러면은 또 뭐가 있느냐, 집안으로 우환이 끈다고 봐야죠. 그래서 5월달에 소띠이신 분들은 주변에 상가집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절대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또한 삼재이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오면은 삼재 아니래도 내가 안 좋다고 하신 분들은 갔다 오면 아파요. 그러니까는 이게 천살이 들어와 있으면은 소띠신 분들이 5월달에 천살이 들어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살아서 너하고 나하고 티닥티닥 대 남녀간에 별일 아닌데도 말다툼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헤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지인이 있었는데 내가 지난달에 4월달에 잘 넘겨라 내가 그랬어요. 천살이 들어왔으니까는 내가 절대 싸움하면 안 돼, 다툼하면 안 돼.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싸움을 하고 딱 난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상대에서 우리 헤어지자.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보니까 아차 싶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 4월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참으라고 그랬잖냐. 내가 천살이 들어와서 이별 수 있다고 했더니 그거 들었긴 들었는데 자기 이렇게까지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 줄은 몰랐대요. 울고불고 해서 또 제가 또 기도하고 또 신령님한테 기도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둘이 또 잘 됐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때는 여러분들도 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 띠에 들어오는 내 월별 운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띠로. 그러니까는 띠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뒤에 월, 일, 시에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조금 풀려갈 수도 있어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 소띠이신 분들은 이 5월 달에는 어쨌든 간에 주변에 사람들하고 내가 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내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한 집안에 우환이 들어왔을 때 내가 나서고 이러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축해갖고 소띠하고 쥐띠하고 소띠하고 봤거든요. 소띠이신 분들은
둘 다 안 좋아요. 5월달에 쥐띠도 안 좋고 소띠도 안 좋아요. 쥐띠는 뭐 간제수 들어왔고 소띠는 천살이 들어왔으니 뭐가 좋겠어요. 두 개 다 진짜 아주 그냥 완전 최악이죠. 5월달에 두 띠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5월달 시작부터 이렇게 안 좋은 거 했지만 또 뒤로 가면 좋은 띠들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고 이 한 달 또 금방 가거든요.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쥐띠하고 소띠 여러분들하고 5월달 운세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다음은 인묘해가지고 두 띠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찾아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감의 천공마마였습니다.